자, 부사의 용법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도록 하실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보셨던 거, 부사는 누굴 꾸민다? 처음에는 동사를 수식한다. 자, 그래서 그녀는 쉽게 그 집을 고쳤다. 자, 이 문장 보시면 원래 베이스는 뭡니까? 주어 동사, 동사는 고쳤다. 누가 고쳤어? 그녀가 고쳤어. 그녀는 고쳤다. 그녀는 고쳤다. 무엇을 고쳤어요? 그 집을 고쳤어요. 아, 이거 삼형식이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쉽게 고쳤어요. 그래서 이 쉽게라는 아이가 고쳤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래서 she fixed the house. She fixed the house. 그 집을 고쳤습니다. easily. 굉장히 쉽게. 오케이? 엄마는 우리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읽어주셨다. 자, 이것도 지금 읽어주셨다가 동사 누가 읽어요? 엄마가 읽어요. 주어. 그래서 주어 동사 엄마는 읽어주셨다. 엄마는 읽어주셨다. 무엇을 읽어주셨어요? 이야기를 읽어주셨어요. 누구한테 읽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읽어주셨어요. 자, 이건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 두 개 다 오네요. 삼형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 사형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 제가 지금 형식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형식이 뭐야? 괜찮아요. 나중에 문장의 형식 가셔서 다시 보실 거니까 그때 보시고 여기 다시 한번 오셔서 반복해 주실 때는 이젠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쨌든 사형식. 근데 이 천천히라는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읽어주셨다라는 이 동사를 꾸며주네요. 어떻게 읽어주셨어? 천천히 읽어주셨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Mom slowly. 자, 그 다음에 요 단어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단어. 어떻게 읽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read라고 읽으셨으면 틀린 거예요. 저는 이거를 read라고 읽을 거예요. 왜? 과거니까요 라고 대답하시겠죠. 왜 과거인지 아셨어요? 읽어주셨다 하니까 아니요. 한국말 안 읽으셨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read인지 알았어요. 왜 알입니까? 여기 yesterday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과거를 잡아주는 시간 부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read라고 읽었냐면 이게 만약에 현재였다면은 여기다가 s가 붙어 있겠죠. 현재였다면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에 s가 붙어 있었겠죠. 그쵸? 근데 동사에 s가 없다라는 거는 현재가 아니었다는 거고 그 말이 얘가 과거였다는 거니까 당연히 read로 읽으셨어야 됩니다. 어쨌든 Mom read the story to us. 아, 삼형식으로 적혀 있네요. 엄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slowly,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slowly가 read를 꾸며주는 동사 수식. 자, 형용사 수식도 많이 아시죠? 형용사 이제 꾸며주는 부사들. 이 컴퓨터는 매우 유용하다. 자, 이 컴퓨터는 유용하다. 동사 부분을 보셨더니 유용하다. 자, 유용하다처럼 형용사로 끝나게 되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비동사가 그 형용사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오고 그 뒤에 유용하다라는 형용사 넣어주실 거고요. 주어는 누굽니까? 이 컴퓨터는, 오케이, 이 컴퓨터는 유용해. 얼마나 유용해? 매우 유용해. 그래서 유용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 This computer is very useful. This computer is useful. 원래 요건데 비동사가 useful 가지고 오는 형태였는데 very가 띄껴들면서 useful을 강조해주고 있는 수식을 해줬네요. 그 프로그램은 꽤 인기 있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인기 있다. 그 프로그램은 인기 있다. 주어, 동사, 동사 부분은 딱 봐도 지금 비동사가 인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오고 있는 형태고 얼마나 인기 있어? 꽤 인기 있어. 그 인기 있다라는 형용사를 꽤가 꾸며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e program is quite popular. 그래서 the program is popular 하면은 이제 인기가 있다. 얼마만큼 인기 있냐? Quite popular 해서 이 quite이라는 아이가 popular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였다. 너무 쉽죠, 부사는. 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실게요. 동사 뭡니까? 일했다. 누가 일했어요? 그들이 일했어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들은 일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해요? 열심히 일했다. 자, 그래서 열심히라는 아이가 일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네요. 그런데 열심히라는 부사를 매우라는 아이가 또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매우라는 아이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였구나.
오케이, 그래서 they worked. 그들은 일했다. 어떻게 일해? hardly 하지 마세요. hardly는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hardly 하면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hard 그냥 가셔야 되고 hard가 부사로 쓰이면은 열심히란 뜻이고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딱딱한 이란 뜻이 되겠죠. 어쨌든 hard 열심히 일했다. 근데 어떻게 열심히? pretty hard. 이 pretty라는 아이가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에서 쓰이게 되면 예쁜이란 뜻이지만 부사로 쓰이게 되면은 꽤 매우 이런 느낌을 잡아요. 그래서 매우 열심히. 그래서 이 아이가 hard로 꾸며주고 있었네. 그녀는 운전을 매우 잘한다. 자, 그녀는 잘한다. 그녀는 잘한다. 자, 이거는 아니죠. 그녀는 운전을 하다라는 거네요. 그녀는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하다. 운전을 어떻게 해? 잘해. 그런데 얼마만큼 잘해? 매우 잘해. 그거잖아요. She can drive. 그녀는 운전할 수 있어. 그녀는 운전할 수 있어. 얼마나 잘해요? Well. 잘할 수 있어. She can drive well. 그래서 이 well이라는 부사가 drive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였는데 이 아이를 very가 또 한 번 꾸며주면서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아이가 왔네. 그래서 very well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사를 꾸며주는 다른 부사. 자, enough일 때는 좀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형용사일 때는 명사 앞, 부사일 때는 형용사 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enough는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모양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enough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충분한 이란 뜻이고 부사로 쓰이게 되면 충분히 란 뜻으로 바뀌고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어요. 오케이? 자, 형용사라는 거는 뭘 하는 아이입니까?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사가 되게 되면은 형용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는 부사가 될 때에는 그 형용사 앞에 위치하지 않고 그 형용사 뒤로 위치합니다. 저는 예뻐요. Jennifer is pretty. 그런데 충분히 예뻐. 예쁘다라는 거를 충분히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enough pretty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셔야 돼? She is pretty enough. 뒤로 붙어요. 뒤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나는 그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다. 자금 여기 충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아이는 형용사이겠습니까? 부사이겠습니까? 딱 봐도 형용사죠. 왜? 얘가 꾸미는 게 자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금이라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해야 되겠네. 그쵸? I have enough money. money라는 아이 앞에 enough를 바로 붙였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I have enough money for the project. 그런데 그는 그 그룹을 끌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충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얘가 꾸미는 건 누구예요? 똑똑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형용사를 꾸밀 때에는 얘는 부사다.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enough는 자기가 꾸미는 형용사 뒤에 위치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He is smart enough. He's enough smart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He's smart enough. smart enough. 오케이?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될 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같이 따라 붙으면서 무엇을 하기엔 충분히 뭐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뭘 하기에? To lead the group. 그 그룹을 끌기에는 충분히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He is smart enough to lead the group. 그래서 어쨌든 enough는 형용사일 때는 자기가 꾸미는 명사 앞에 위치하고 부사일 때는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형용사 뒤에 위치를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장을 전체로 수식을 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번 여름은 더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번 여름은 더울 것 같아 라는 이 문장을 아마도 라는 애가 전체를 잡고서는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은 더울 것 같아 라는 이 느낌을 아마도라는 애가 붙으면서 확신도를 100%에서 조금 떨어뜨렸어. 이번 여름은 더울 것이야가 아니고 더울 것 같아. 아마도. 그 아마도가 붙으면서 확신도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고요. Perhaps it will be hot this summer.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Perhaps. 그래서 아마도, maybe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부사용법 문장 전체를 꾸민다. 다행히도 모든 이들이 무사했다.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문장은 모든 이들이 무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에요? 다행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행히도라는 것이 문장 전체를 꾸민 거다. Luckily, 다행히도 luckily
Everyone was safe and sound. 그쵸? safe and sound 선생님들 정말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safe and sound 하면은 무사하다라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safe and sound. 사운드가 여기서 소리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safe and sound는 보통 짝꿍으로 같이 오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무사한 건 참 lucky하다. luckily 해서 부사로 잡아주었네요. 문장 전체 수식.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부사의 위치는 내가 무엇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우선은 일반적인 순서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동사로 꾸밀 때는 부사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우선은 비동사, 조동사는 뒤에 오고요. 일반 동사가 보이면 그 앞에 위치합니다. 비조 뒤, 일 앞 이렇게 외우세요.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오케이? 그래서 동사가 눈에 띄면 내가 부사를 가지고 그 동사를 꾸미고 싶다 하시면 비동사, 조동사였으면 그 동사 뒤에다가 부사를 붙이셔야 되고 일반 동사가 뭐였다면 그 동사 앞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거 저런 거 헷갈려 하시면 그 문장 전체의 맨 끝에다가 붙여주시게 되면 그 부사는 동사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위치가 있네요. 그는 재빠르게 옆으로 움직였다. 자, 그럼 딱 보시면 그는 주어, 움직였다 동사. 그는 움직였어. 어디로 움직였어? 옆으로 움직였어. 그런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 재빠르게라는 아이가 움직였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겠죠. 자, 움직이다라는 거 동사가 move라는 일반 동사잖아요. 그쵸? 일반 동사가 왔으면 재빠르게가 어디로 가야 돼요? move 앞에. 또는 어디로 갔을 수도 있습니까? 문장 맨 뒤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He moved to the side quickly. 그래서 문장의 맨 뒤로 보내가지고 이 아이가 move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를 살렸고요. 또는 어떻게 가셔도 돼요? He quickly moved. 이것도 된다고요. 얘가 일반 동사니까 He quickly moved to the side. 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맨 뒤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동사에 딱 붙는데 동사에 딱 붙을 때는 비조뒤 일 앞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을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걔네 앞에 위치를 해주시면 돼요. Very well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다른 부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를 하면 되는데 아까 하나의 예외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enough는 제외였죠. enough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형용사가 있으면 그 형용사 뒤에 붙는다 그랬죠. pretty enough, tall enough 이런 식으로 enough를 제외하고서는 보통 형용사 다른 부사 앞에 위치를 하면서 꾸며줍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서 기뻤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아름다운 드레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드레스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매우라는 부사의 수식을 또 받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워? 매우 아름다워. 자, 그러면은 이 매우라는 아이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아름다운이라는 애 앞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she was happy to buy a very beautiful dress. 그쵸? 그래서 beautiful이라는 아이를 꾸며주고 싶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she was happy to buy a very beautiful dress. 이 beautiful dress를 사서 기뻤다. 오케이? 자,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한다 하면은 보통은 문장 맨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 자, 그럼 여기서 베이스 문장은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라는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이야 라고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은 문장 전체 수식을 할 때는 맨 앞에 넣어주셔야 돼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Koreans are diligent.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문장 주어보다도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붙여주실 때는 그것이 부사던, 부사구던, 전치사던, 전치사구던 보통 컴마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Generally, Koreans are diligent. 어쨌든 문장 맨 앞에 위치를 하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온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것은 매우 좋은 계획이다. 자, 그것은 매우 좋은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의견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In my opinion, in my opinion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문장 맨 앞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in my opinion 해놓고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를 딱 인트로를 하는 거죠.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it is a very good plan.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쵸? 현명하게도 그는 나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도 그는 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 게 내 생각에는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명하게도라는 거는 내 의견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뺀 거죠. 그러면서 이 전체 내용은 참 현명했던 것 같아 라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내 생각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뺐습니다. Wisely, he listened to my advice. 그럼 여기서 문장 맨 앞에 붙어 있었던 이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나의 생각이에요. Wisely, 내 생각에는 참 현명해. He listened to my advice. 아시겠죠? 그 다음에 have pp 형태가 왔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부사를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가시냐면 have랑 pp 중간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항상 아침에 뛰어왔다. 자, 그럼 어떻게 가세요? I have been running. 이거는 우리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건데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그냥 어쨌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I have been running in the morning. 나는 항상 아침에 이제 뛰는 거를 하고 있는 거. 요즘에 조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뛰어. I have been running in the morning. 그런데 항상이라는 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 빈도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빈도기 때문에 보통은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요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have도 있고 been도 있고 running도 있기 때문에 헷갈려. 그럴 땐 어떻게 가세요? 항상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넣어주실 때는 have 뒤에다가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I have always been running in the morning. 아시겠죠? have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have pp는 have 다음에 넣으래. 그러면 should have pp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랬어야만 했다라는 약간의 그런 후회를 나타내시는 should have pp 같은 애가 나오면 도대체 또 어디다 넣어야 돼? 또 헷갈리시죠? 그럴 때는 조동사 뒤에 넣습니다. 조동사 뒤에. 그녀는 항상 정시에 왔어야 한다. 그녀는 정시에 왔어야 한다라는 거는 정시에 안 왔어요. 맨날 늦었어. 그래서 그랬어야만 했어 라고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과거에 대한 질책이나 후회를 하는 거죠. She should have been punctual. 자, punctual 하다라는 건 시간을 잘 지킨다라는 뜻이고요. He should have been punctual. 시간을 잘 지켰어야만 했어. 어쨌든 should have pp 나왔죠. 여기서 내가 항상이라는 always를 넣고 싶어? 비조디 일랍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될 때는 어디에 넣어요? should 뒤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should 조동사랑 have pp가 같이 있을 때는 조동사 뒤에 넣어주시고요. 그냥 have pp만 와 있을 때는 have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사 구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하나의 단어, 예를 들면 뭐 politely, safely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를 보셨다면 부사 구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이 묶여 있을 때예요.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뜻을 나타낼 때 그런 아이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 문장의 맨 끝으로 보내주신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 가방을 놓았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테이블 아래라는 장소를 잡아줬잖아요. 내가 가방을 놓았어. 어디에 놓았어? 장소 어디야? 테이블 아래. 그럼 테이블 아래라는 건 장소기 때문에 부사이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서 구가 돼요. 부사구. 이럴 때는 맨 뒤로 보내주셔라. I put my bag. 나는 가방을 놓았어. 어디에? Under the table.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구죠. 부사구가 올 때는 항상 메인 문장의 끝.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부사와 형용사의 모양이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거 hard 같은 경우 자, hard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단단한 이란 뜻도 있고요. 그렇죠? This rock is very hard. 이 돌은 너무 단단해. 또 하나는 어렵다라는 뜻도 잡죠. This mountain is hard to climb 하면은 내가 등반하기에 너무 어려운 산이야. 막 절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hard가 형용사로 쓰이면서 어려운이란 뜻을 잡는데 hard는 똑같은 모양의 부사로도 쓸 수 있지만 뜻은 좀 달라지죠. 부사로 쓰이게 되면은 열심히란 뜻이 됩니다. He worked hard in his school days. 그는 자기 학창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다. 그쵸? 그래서 이 hard는 열심히란 뜻을 잡았다.
fast도 마찬가지로 빠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빠르게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얘는 사실은 뜻 변화가 많이 없죠. 그런데 모양이 ly를 안 붙는다는 거.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또는 이제 우리 서술적 용법으로 그냥 fast라고 쓰이게 되고요. 부사로 쓰일 때도 ly fastly 하시는 순간 틀리시는 겁니다. fast 그냥 가셔야 돼요. So she is a fast runner. She runs fast. 둘 다 그냥 fast로 빠른, 빠르게 라는 느낌을 잡았다. 자, long도 마찬가지입니다. long도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또는 주어를 서술하게 되는 아이들은 긴, 길다란, 오랜 이란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요. 이 아이가 부사로 쓰이면서 뒤에 동사를 꾸며주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길게 라는 느낌을 그냥 살릴 수 있어요. longly 하시면 틀리겠죠. It was a long day today. 그래서 day라는 거를 꾸며주는 형용사. My grandma lived long. 그래서 live라는 걸 꾸며주는 부사. 자, late도 마찬가지로 늦은 이란 뜻과 늦게라는 뜻 모두 다 late로 lately 하시는 순간 뜻이 달라집니다. lately 하면은 최근에 라는 뜻이 되니까 그걸 써주시면 안 되겠죠? We had a late dinner today. dinner 앞에 쓰인 형용사 They arrived an hour late 하면은 arrive라는 거를 꾸며주는 늦게, 1시간 늦게 도착했다니까 늦게라는 뜻을 살리는 부사.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 모양이 안 바뀌면서 뜻이 보통은 다 비슷하게 같지만 이제 hard 같은 경우만 조금 달라졌었죠. hard는 ly를 붙이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 되니까 그 아이들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하시겠죠? 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강의를 쭉 보시면서 이번 강의가 좀 가장 쉽지 않았나 위치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완벽하게 내 걸 만들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강의로 같이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